앞서 조국의 강, 김남국의 바다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에서는 조국 사태하고 김남국 의원 문제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국민적인 어떤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국 사태 시즌2죠.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맞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전 더 안 좋다고 봐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사태와 유사하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국은 강이었지 이건 바다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남국 의원과 조국 전 장관, 조국과 김남국은 꽤 친밀한 사이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닌 동안 대학원 다닌 동안 교수님 수업을 꼭 듣고 싶었는데요. 제가 못 들었는데 나중에 교수님 청강을 해도 될까요? 우리 따로 풉시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선물 받고.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이거 제 머리맡에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좋아하면 그 사람 닮아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공교롭게 조국 전 장관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에게 조국의 강, 김남국의 바다라는 크나큰 악재를 불러왔다라는 점이 미묘합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롤모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변명하는 방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도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뭐 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더니 다 유죄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유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 하는 것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뭔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칭찬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법 바깥의 영역, 윤리적인 영역, 그다음에 국민의 정서라는 영역을 같이 고려하면서 의정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로서의 직위를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비판받고 민주당이 젊은 세대에게 버림받은 것은 조국 전 장관이 그 어떤 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했기 때문에 법적인 뭔가를 위반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바깥에 넘어섰던 얘기, 본인들이 그전에 했었던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사다리를 놓겠다고 하는 정치, 그것을 완전히 배신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청렴하고 가난하고 약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정치인임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서민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돈들을 국회에서 돈을 벌었고 투자를 했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나는 이거 합법적으로 투자했어, 나는 이거 문제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와중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위배했고 국민들의 정서를 배신했고 내가 호소했던 그 지지층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었다라는 얘기들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국 사태가 전형적으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국 사태에 이은 남국 사태라고 뭐 비판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계기로 굉장히 한 번 더 휘청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거고 민주당이 이런 위선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민주당은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높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민심의 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김남국과 조국의 이것이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자, 억울하고 사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어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혹을 받으면 처음에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명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그 국민적 의혹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국민께 사죄해야 할 거 있으면 사죄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사하다라고 비교를 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민주당이 여기서 휘청거리지 않고 일어서려면 바로 지금 현재 설사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울하다 뭐하다 비화하려고 하지 말고 깔끔하게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회초리 맞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증명할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 여러분
저 회초리 맞았습니다. 그때는 억울했습니다. 라고 이제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 것. 한때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당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을 또 일부 옹호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손혜원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광주나 호남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다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민주당에서 김남국을 감싸는 의원들에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을 우둔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